소금의 쓰임새는 음식간을 맞추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에 도움을 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을 하며 수만 가지의 제품에 사용되어 우리가 문명 생활을 누리도록 합니다. 소금은 음식 맛을 강화하고 채소를 부드럽게 합니다. 변색을 막기 위한 염색 재료로도 사용됩니다. 먼지가 날리는 것을 막고 흙을 단단하게 다지려고 클레이즈닉 테니스 코트에 수시로 소금을 뿌리기도 합니다. 석유를 채굴하는 유정에 사용되기도 하고 반드체 공정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알려진 소금의 용도만 해도 1만 4천 가지를 넘고 있고 그 숫자는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음식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실상은 공업용으로 훨씬 더 많은 소금이 사용됩니다. 한국의 경우는 연간 300만 톤이 넘는 소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50만에서 60만 톤 정도입니다. 나머지 250만 톤은 공업용으로 사용됩니다.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소금은 값이 저렴한데 그러다 보니 일부가 식용 소금으로 둔갑되어 팔리기도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연간 소비량 1000만 톤의 14%만이 식용으로 사용이 되고 86%의 소금이 공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소금은 티슈용 종이나 알루미늄 호일, 신문, 접착제, 거울, 합성고무, 표백제, 비닐 등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에 사용되고 있으며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결빙방지제, 동물의 사료에도 많은 양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소금은 인류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각종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핵심 원료로서 사용됩니다. 어쨌든 소금은 인류의 문명과 떼어놓을 수 없는 수준으로 깊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소금의 효능과 쓰임새를 잘 알면 건강은 물론 생활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먹거리와 관련된 소금의 효능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소금은 요리를 부드럽게 하거나 탄성을 갖게 합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소금을 넣으면 더욱 강한 탄력이 생깁니다. 이는 소금이 밀가루의 끈적끈적한 성분인 글루텐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수나 스파게티, 파스타를 삶을 때 소금을 넣으면 탄력성이 좋아져 쉽게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두부를 요리할 때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가열하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된장국의 두부가 딱딱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넷째, 야채를 데칠 때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물에 끓는 온도가 높아져 부드러워집니다. 다섯째, 소금은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선이나 고기를 굽기 전 소금을 뿌려두면 표면이 재빨리 굳어져 쫄깃한 맛이 납니다. 여섯째, 달걀을 삶을 때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껍질에 금이 가지 않고 잘 까집니다. 일곱째, 문어, 전복 등의 어패류와 토란 등을 손질한 뒤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도마에 남아있을 때도 소금을 뿌리고 문질러주면 깨끗이 닦입니다. 점액질 역시 단백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덟째, 옥수수 등을 삶을 때 삶은 물에 설탕을 넣고 소금을 조금 넣으면 단맛이 강해집니다. 아홉째, 변색을 방지하는 효능에도 쓰임새가 많습니다. 깎은 사과가 변색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0.5% 농도의 소금물에 담가두면 됩니다. 이는 소금이 사과 등을 갈색으로 만드는 폴리페놀산화 효소 등의 작용을 막아 갈변을 방지하거나 비타민C의 공기산화를 방지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소금은 맛을 강화하는 특성이 있어 보리차를 끓일 때 약간의 소금을 넣으면 향기가 훨씬 좋아집니다. 커피를 탈 때나 단팥죽을 먹을 때 소금을 약간 넣으면 맛이 더 좋아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11번째, 소금은 삼투압이 강하므로 재료에 스며들기 쉽습니다. 또 삼투압 작용에 의해 생물체의 수분을 강하게 밖으로 빨아내는 작용이 있고 배추를 소금으로 절이면 풀이 죽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금은 요리할 때 맛 이외의 각종 물리적인 작용을 식품에 미칩니다. 12번째, 삼투압 외에 밀이나 어육, 단백질에 대해서는 농도가 낮을 때에는 용이하도록, 농도가 높을 때에는 응고시키도록 작용합니다. 13번째, 생선을 구울 때 소금을 뿌리면 덜 탑니다. 14번째,
가지를 볶을 때 진한 소금물에 담갔다가 볶으면 가지가 기름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15번째, 소금에는 방부작용이 있지만 농도를 12%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6번째, 짠맛은 신맛을 더해주며 맛을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맛이 강한 것은 소금을 치면 부드럽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소금은 단맛에 대해서는 단맛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설탕 양과 비교하여 소금이 0.2%일 때 단맛이 최고가 됩니다. 단팥죽의 맛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죠. 17번째, 소금은 발효 조정 작용을 합니다. 발효는 미생물의 증식에 의하여 일어나는데요. 미생물의 증식을 저지하면 방부작용을 하지만 염분 농도를 변화시켜 유용한 미생물의 증식을 적당한 온도에서 조절하면 소금은 발효 조정 작용을 합니다. 간장, 된장의 사상균, 효모균, 빵, 반죽의 효모균, 치즈의 사상균, 효모균, 김치에서 유산균의 증식은 염분 농도에 의해서 좌우되며 염분 농도가 적절하지 않으면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8번째, 토마토나 삶은 감자 등은 소금에 찍어 먹으면 달고 맛이 좋습니다. 19번째, 기름 묻은 프라이팬이 뜨거울 때 소금을 뿌려 휴지로 닦아내면 깨끗이 닦입니다. 20번째, 시금치 등 야채를 삶을 때 소금을 조금 넣으면 야채의 색깔이 선명해집니다. 바다 쪽에는 소금물에 담가두면 흙이나 모래를 토해냅니다. 21번째, 버섯 요리를 할 때는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버섯을 튀겨내면 색깔이 살아나고 독성이 없어집니다. 22번째, 두릅을 요리할 때는 두릅의 밑부분을 까가내고 바닥을 십자로 칼집 낸 후 소금물에 담그면 독성이 없어집니다. 23번째, 담수어처럼 흐트러지기 쉬운 생선을 구울 때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구우면 잘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